간이 하나도 안 맞잖아. 당장 내 맨손으로 바닥 다 닦아내. 갓 끓인 전복죽이 며느리의 얼굴을 스치고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여자는 벌벌 떨며 맨손으로 뜨거운 죽을 박박 긁어모았습니다. 주방에서 그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던 가사도우미의 뿔테 안경 너머로 피눈물이 고였습니다. 다름 아닌 사돈댁의 식모로 위장 취업한 친정엄마였으니까요. 내 귀한 딸을 하녀 취급한 악마 같은 시댁. 며칠 뒤 촌스러운 앞치마를 두른 친정엄마의 피말리는 참교육이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비린내가 진동하는 시장통 어귀에서 강순옥이 펄떡이는 고등어의 배를 솜씨 좋게 갈랐습니다. 강순옥의 거친 손등 위로 붉은 피가 사방으로 튀었죠. 강순옥이 칼을 도마 위에 내려놓으며 낡은 앞치마에 손을 벅벅 닦았습니다. 강순옥이 옆 상해 상인에게 손을 크게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아줌에 나 우리 유진이 반찬 가게 좀 잠깐 다녀올게. 상해 상인이 파리를 쫓으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순옥이 또 딸 보러 가네. 얼른 다녀와요. 강순옥이 콧노래를 부르며 이유진의 반찬 가게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반찬 가게 문 앞을 기웃거리던 강순옥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웃음기가 사라졌죠. 가게 안쪽에서 날카로운 마찰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최말숙이 이유진의 뺨을 거칠게 내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너 같은 천박한 년이 감히 내 아들 얼굴에 먹칠을 해. 이유진이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을 싹싹 비비며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유진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최말숙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았습니다. 최말숙이 발길질을 하며 이유진을 매몰차게 밀어냈죠. 어디서 그 더러운 생선 냄새 나는 손으로 내 옷을 만져. 강순옥이 가게 기둥 뒤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강순옥의 주먹 쥔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최말숙이 가방에서 빳빳한 돈다발을 꺼내 이유진의 얼굴에 집어 던지며 윽박질렀습니다. 당장 이 구질구질한 가게 때려치우고 집으로 들어와서 밥이나 해. 최말숙이 뾰족한 구두 굽소리를 내며 가게 밖으로 걸어나갔죠. 강순옥이 황급히 골목 안쪽으로 몸을 둥글게 말아 숨겼습니다. 강순옥이 피가 나도록 혀를 꽉 깨물며 두 눈을 부릅떴습니다. 어두컴컴한 뒷골목 지하 흥신소의 낡은 철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강순옥이 신문지로 둘둘만 두툼한 돈뭉치를 책상 위에 쾅 소리 나게 올려놓으며 쏘아붙였습니다. 돈은 달라는 대로 얼마든지 줄 테니까 내 신분증 하나 똑바로 만들어줘. 흥신소 브로커가 돈뭉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열하게 웃었죠. 아줌에 아주 화끈하시네. 뭐 어떻게 만들어드려요? 강순옥이 브로커의 멱살을 움켜쥐며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나이도 10살 깎고 이름도 바꾸고 아주 부잣집에서 도우미로 일했던 경력까지 싹 다 가짜로 만들어. 브로커가 당황하며 두 손을 들어 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으니까 이거 좀 놓고 편하게 말해. 며칠 뒤 강순옥은 촌스러운 파마머리를 미용실에서 단정하게 펴고 검은색 뿔테 안경을 썼습니다. 강순옥의 손에는 박여사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힌 위조 신분증과 화려한 가짜 이력서가 들려 있었죠. 으리으리한 최고급 저택의 넓은 거실에 강순옥이 다소곳하게 두 손을 모으고 섰습니다. 최말숙이 푹신한 소파에 기대앉아 가짜 이력서를 훑어보며 콧방귀를 꼈습니다. 제일 잘 사는 동네 사모님들 수발만 10년을 들었다고요? 강순옥이 허리를 깊숙이 숙이며 상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사모님 하라는 일은
뭐든 군말 없이 다 했습니다. 최말숙이 강순옥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턱을 거만하게 치켜들었죠. 이 바닥은 입 무겁고 눈치 빠른 게 생명인데 박 여사는 어떨지 내가 지켜보겠어. 강순옥이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사모님, 아주 쥐도 새도 모르게 그림자처럼 일하겠습니다. 최말숙이 탁자 위에 집안의 모든 열쇠 꾸러미를 신경질적으로 던지며 말했습니다. 좋아, 오늘부터 당장 앞치마 두르고 일해. 그날 밤 으스스한 한기가 감도는 저택의 좁은 복도에 강순옥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강순옥이 다용도실 옆 창고방 문틈으로 시선을 천천히 던졌죠. 냉기가 쌩쌩 올라오는 시멘트 바닥에 이유진이 얇은 겨울옷을 겹겹이 껴입은 채 웅크려 자고 있었습니다. 이유진의 좁은 어깨가 살을 에이는 추위로 가늘게 떨렸습니다. 강순옥이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을 꽉 주며 굵은 눈물을 글썽였죠. 강순옥이 소리 없이 가슴을 퍽퍽 치며 어두운 복도를 서둘러 빠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최말숙이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아침부터 끓인 죽골이 대체 이게 뭐야? 최말숙이 갓 끓인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전복죽 그릇을 이유진의 얼굴을 향해 매몰차게 집어 던졌습니다. 뜨거운 죽이 이유진의 볼을 스치고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사방으로 지저분하게 튀었죠. 이유진이 흠칫 놀라며 바닥에 납작 엎드려 몸을 움츠렸습니다. 최말숙이 눈을 부릅뜨고 삿대질을 하며 윽박질렀습니다. 간이 하나도 안 맞아서 입에 댈 수가 없잖아. 당장 내 맨손으로 바닥 다 닦아내. 이유진이 맨손으로 뜨거운 죽을 긁어 모으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어머니 당장 깨끗하게 치울게요. 그때 육중한 방문이 열리며 박민준이 값비싼 넥타이를 매며 거실로 걸어 나왔습니다. 박민준이 바닥을 기어다니는 아내 이유진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최말숙을 향해 손을 내밀며 짜증을 냈죠. 엄마 나 오늘 중요한 사람 만나야 하니까 빨리 홍삼 줘. 최말숙이 금세 환한 얼굴로 바꾸며 박민준에게 최고급 홍삼액을 건넸습니다. 우리 귀한 아들 너무 무리하지 말고 밖에서 밥 잘 챙겨 먹어. 박민준이 홍삼액을 단숨에 들이마시고는 현관으로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박민준이 구두를 구겨 신으며 귀찮은 듯 아내를 향해 툭 내뱉었죠. 거실 바닥 미끄러워서 넘어질 뻔했으니까 물기 하나 없이 닦아.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박민준이 집을 나섰습니다. 강순옥이 주방에서 젖은 걸레를 들고 쏜살같이 뛰어나오며 이유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강순옥이 걸레로 바닥을 재빠르게 훔치며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새댁 예쁜 손다 데일라 내가 금방 닦을 테니까 잠깐 뒤로 비켜요. 이유진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을 바닥에 뚝뚝 흘렸습니다. 이유진이 소리 죽여 끄끄거리며 좁은 어깨를 가엽게 들썩였죠. 강순옥이 이유진의 거친 손을 몰래 꽉 쥐어주며 붉어진 눈시울을 억지로 숨겼습니다. 오후가 되자 최말숙이 번쩍이는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전신 거울 앞에서 화장을 진하게 고쳤습니다. 최말숙이 명품 가방을 팔에 거만하게 걸치며 강순옥에게 지시했습니다. 나 피부 관리 오래 받고 올 테니까 집안 구석구석 머리카락 하나 없이 치워놔. 강순옥이 허리를 굽히며 깍듯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사모님. 현관문이 닫히고 넓은 저택의 적막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강순옥이 주머니에서 까만 초소형 몰래카메라와 손톱만 한 고성능 녹음기를 꺼냈죠. 강순옥이 발소리를 죽여 거실 중앙의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강순옥이 튼튼한 의자를 밟고 올라가 샹들리에 유리 장식 안쪽에 카메라를 교묘하게 숨겼습니다. 강순옥이 넓은 안방으로 들어가 최말숙의 화장대 거울 뒤편에도 끈적이는 테이프로 녹음기를 단단히 붙였죠. 장비 설치를 무사히 마친 강순옥이 옷장을 정리하던 중 살짝 열려있는 화장대 비밀 서랍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강순옥이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조심스럽게 서랍의 손잡이를 잡고 끝까지 당겼습니다. 서랍 안쪽 깊숙한 곳에 노란 고무줄로 단단히 묶인 두꺼운 서류 뭉치가 숨겨져 있었죠. 강순옥이 서류 뭉치를 밖으로 꺼내 한 장씩 빠르게 넘기며 두 눈을 커다랗게 떴습니다. 최말숙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힌 수십억 원짜리 돈을 빌려줬다는 각서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집 문서와 땅 문서들이었습니다. 강순옥이 서류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끓어오르는 화를 누르고 중얼거렸습니다. 이 독사 같은 여편니가 대체 밖에서 무슨 끔찍한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강순옥이 앞치마 주머니에서 검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 찍는 화면을 켰습니다. 강순옥이 화면 중앙에 각서를 반듯하게 맞추고 촬영 버튼을 급하게 누르려던 찰나였죠. 현관문 잠금 장치의 번호가 연속으로 거칠게 눌리는 날카로운 기계음이 저택 전체에 찢어질 듯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강순옥의 어깨가 크게 움찔하며 돌덩이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육중한 현관문이 덜컥 열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무거운 구두 발소리가 거실을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죠. 발소리가 열려있는 안방문을 향해 점점 더 빠르고 크게 가까워졌습니다. 강순옥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재빨리 휴대폰을 주머니에 쑤셔넣고 서랍을 쾅 닫았습니다. 현관문 잠금장치 번호가 거칠게 눌리는 기계음이 안방까지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강순옥이 숨을 헉 들이마시며 열려있던 화장대 비밀 서랍을 조심스럽게 닫았죠. 강순옥이 바닥에 납작 엎드려 넓은 침대 및 어두운 공간으로 순식간에 몸을 굴려 넣었습니다. 거실 대리석 바닥을 때리는 뾰족한 구두 굽소리가 안방 문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안방 문이 벌컥 열리며 최말숙이 신경질적인 발걸음으로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강순옥이 침대 밑에서 두 손으로 입을 꽉 틀어막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최말숙이 걸치고 있던 값비싼 모피 코트를 침대 위로 아무렇게나 벗어던지며 소리쳤죠. 아우 정말 마사지숍 원장이 예약 시간을 멋대로 바꾸고 난리야 짜증나게. 최말숙이 화장대 거울 앞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화장실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순옥의 심장이 당장이라도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최말숙이 안방 문을 거칠게 닫고 거실로 나가는 발소리가 들렸죠. 강순옥이 침대 밑에서 조심스럽게 기어나와 앞치마에 묻은 먼지를 재빨리 탁탁 털어냈습니다. 강순옥이 안방 화장실로 쏜살같이 들어가 세면대 위에 놓인 마른 걸레에 물을 흠뻑 적셨습니다. 강순옥이 젖은 걸레를 손에 쥐고 안방 문을 열며 태연하게 밖으로 걸어 나왔죠. 강순옥이 거실 벽면에 앤틱 장식장을 뽀득뽀득 닦으며 청소에 열중하는 척 연기했습니다. 최말숙이 푹신한 가죽 소파에 기대 앉아 강순옥의 뒷모습을 날카롭게 쏘아보았습니다. 박 여사 당장 하던 청소 멈추고 반찬가게 가서 이유진 좀 빨리 집으로 불러와. 강순옥이 장식장을 닦던 손을 멈추고 허리를 굽히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사모님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서 빨리 불러오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유진이 이마에 맺힌 굵은 땀방울을 소매로 훔치며 거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이유진이 숨을 가쁘게 헐떡이며 최말숙 앞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섰죠. 어머니, 갑자기 집에는 왜 부르셨어요? 최말숙이 탁자 위에 놓인 누렇고 낡은 앞치마를 이유진의 얼굴을 향해 매몰차게 집어 던졌습니다. 앞치마가 이유진의 뺨을 세게 때리고 대리석 바닥으로 힘없이 툭 떨어졌습니다. 최말숙이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이유진의 코앞에 삿대질을 해댔죠. 곧 지역 여성의 간부들이 올 거니까 당장 앞치마 두르고 손님들 차나 얌전하게 내와. 이유진이 바닥에 떨어진 더러운 앞치마를 주워들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내 어머니 손님들 불편하시지 않게 차질 없이 잘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후 화려한 보석과 명품 가방으로 치장한 사모님 3명이 호탕하게 웃으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사모님들이 최말숙과 인사를 나누며 거실 중앙의 넓은 소파에 나란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유진이 은쟁반에 따뜻한 찻잔과 고급 다과를 받쳐들고 쟁걸음으로 다가갔죠. 이유진이 사모님들 앞 탁자 위에 찻잔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가장 화려한 진주 목걸이를 한 사모님이 이유진의 거칠고 붉게 튼 손등을 빤히 쳐다보며 노골적으로 비웃었습니다. 아유, 말숙 언니 며느리는 손이 꼭 우리 집 마당 쓸고 쓰레기 버리는 아줌마 손 같네. 옆에 앉은 마른 체격의 사모님이 찻잔을 우아하게 들어올리며 맞장구를 쳤죠. 그러게 나는 며느리가 아니라 어디 직업소개소에서 일당 주고 식모 데려온 줄 알았어. 최말숙이 콧방귀를 뀌며 이유진의 초라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비린내 나는 생선 대가리나 치던 집구석에서 뭘 제대로 배웠겠어. 최말숙이 찻잔을 탁자에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더욱 높였습니다. 저렇게 뼈대 없이 천박하게 자라서 행동 하나하나에 구티가 아주 줄줄 흐르지. 이유진이 빈 쟁반을 두 손으로 꽉 부여잡고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강순옥이 넓은 주방 싱크대 앞에 서서 이 모든 모욕적인 상황을 고스란히 지켜보았습니다. 강순옥이 앞치마 앞주머니에 비스듬하게 꽂아둔 고화질 펜 캠코더의 녹화 버튼을 손가락으로 꾹 눌렀죠. 거실에서 터져나오는 날카로운 조롱과 멸시의 말들이 빠짐없이 캠코더 안에 선명하게 저장되고 있었습니다. 강순옥이 주먹을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 짧은 손톱이 손바닥 살점을 파고들어 붉은 핏방울이 맺혔습니다. 강순옥이 속으로 끓어오르는 거대한 분노를 간신히 삼키며 싱크대 상판을 걸레로 벅벅 닦아냈습니다. 다과회가 모두 끝나고 시끄러웠던 손님들이 돌아가자 저택 거실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죠. 최말숙이 탁자 위에 놓인 빈 찻잔들을 하나씩 집어들고 요리조리 매섭게 살폈습니다. 최말숙의 날카로운 눈에 하얀 찻잔 테두리에 묻은 아주 미세한 갈색 얼룩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최말숙이 찻잔을 대리석 바닥에 박살나도록 쾅 내던지며 악을 썼습니다. 이 덜 떨어진 연하 귀한 손님상에 내가는 찻잔 하나를 똑바로 못 닦아. 산산조각이 난 도자기 파편들이 거실 바닥 사방으로 위험하게 튀어올랐죠. 이유진이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양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설거지할 때 정말 못 봤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최말숙이 성큼성큼 다가가 이유진의 묶은 머리채를 두 손으로 거칠게 틀어쥐었습니다. 최말숙이 이유진을 지하 창고로 연결된 계단을 향해 질레질레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진이 두 손으로 최말숙의 팔을 붙잡고 발버둥 치며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죠. 어두컴컴한 지하 창고 문이 열리고 최말숙이 이유진을 차가운 시멘트 바닥으로 매몰차게 내동댕이 쳤습니다. 최말숙이 창고 구석에 세워둔 무거운 은색 골프채를 집어들고 허공에
붕붕 무섭게 휘둘렀습니다. 너같이 말기 못 알아듣는 년은 뼈가 부러지도록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골프채가 허공을 가르고 창고의 낡은 벽면을 쾅쾅 때릴 때마다 먼지가 풀풀 날렸습니다. 이유진이 양팔로 머리를 둥글게 감싸 안고 바닥에 웅크린 채 바들바들 떨었죠. 강순옥이 저택 뒷마당으로 몰래 빠져나가 지하실과 바로 연결된 작은 환풍구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댔습니다. 강순옥의 두 눈에서 굵고 뜨거운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강순옥이 주머니에서 검은 휴대폰을 꺼내 캠코더 기계와 무선으로 연결된 화면을 재빨리 켰죠. 지하 창고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폭력 장면이 강순옥의 휴대폰 화면에 생생하게 나타났습니다. 강순옥이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여 이 모든 녹화 영상을 인터넷 클라우드 저장소로 2번씩 백업했습니다. 강순옥이 입술을 덜덜 떨며 환풍구의 차가운 쇠창틀을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어둑어둑한 저녁 시간이 되자 최말숙이 편안한 실내복으로 갈아입고 거실 소파에 길게 누웠습니다. 최말숙이 텔레비전 채널을 신경질적으로 돌리며 주방에 있는 강순옥을 큰 소리로 불렀죠. 박 여사, 우리 민준이 차 조수석에 내 실크 스카프 떨어져 있을 테니까 지금 당장 가져와요. 강순옥이 앞치마에 물기를 닦으며 허리를 깊숙이 굽히고 대답했습니다. 네 사모님, 지금 당장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꼼꼼하게 찾아오겠습니다. 강순옥이 몰래 카메라를 겉옷 안주머니에 단단히 챙겨 넣고 어두운 지하 주차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강순옥이 박민준의 전용 주차 구역 앞에 있는 두꺼운 콘크리트 기둥 뒤에 몸을 납작하게 숨겼죠. 주차장의 서늘한 공기를 마시며 강순옥이 두 눈을 매섭게 번뜩였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박민준의 최고급 검은색 승용차가 굉음을 내며 주차장 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승용차가 주차구역에 완벽하게 멈춰 서고 밝은 전조등이 탁 꺼졌습니다. 차량의 시동이 꺼지고 박민준이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기 무섭게 조수석 문도 활짝 열렸죠. 반짝이는 명품 가방을 들고 화려한 붉은색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성 아영이 애교 섞인 콧소리를 내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박민준이 차 문을 닫고 아영의 얇은 허리를 두 팔로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아영이 박민준의 목에 두 팔을 감고 발돋움을 하며 진하게 입을 맞추었죠. 강순옥이 기둥 뒤에서 숨을 헉 들이켜며 카메라를 눈높이로 들어 올렸습니다. 강순옥이 셔터 소리가 나지 않는 카메라 설정으로 연속해서 수십 장의 사진을 정신없이 찍어댔습니다. 박민준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고급스러운 남색 벨벳 상자를 꺼내 아영의 눈앞에서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서 화려하게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본 아영이 날카로운 환호성을 질렀죠. 아영이 펄쩍펄쩍 뛰며 박민준의 볼에 여러 번 입을 맞추었습니다. 민준아, 진짜 최고야. 나 이거 정말 갖고 싶었어. 박민준이 아영의 목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직접 걸어주며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아영이 목에 거니까 다이아몬드가 훨씬 더 예뻐 보이네. 강순옥의 정밀한 카메라 렌즈가 이 모든 역겨운 불륜 장면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잡아냈습니다. 강순옥이 화면에 선명하게 찍힌 사진들을 꼼꼼하게 다시 확인한 뒤 주차장 비상구 계단을 향해 재빠르게 몸을 피했죠. 시계 바늘이 자정을 훌쩍 넘긴 깊은 새벽 타운하우스 현관문의 도어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박민준이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로 구두를 벗어 던지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박민준의 구겨진 양복에서 독한 양주 냄새와 짙은 여자 향수 냄새가 거실 전체로 진동을 했죠.
이유진이 안방에서 수십 장이 넘는 두꺼운 신용카드 명세서 뭉치를 들고 나와 박민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유진이 명세서를 박민준의 가슴에 들이밀며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당신 이 수천만 원짜리 카드 결제 내역 다 뭐야? 당장 설명해. 박민준이 귀찮다는 듯 손사래를 치며 이유진의 어깨를 툭 밀치고 지나가려 했습니다. 이유진이 박민준의 팔목을 꽉 붙잡고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캐물었죠. 대체 밖에서 무슨 미친 짓을 하고 다니길래 최고급 호텔이며 명품관이며 돈을 이렇게 물 쓰듯이 써. 박민준이 갑자기 눈빛이 돌변하여 이유진을 거실 대리석 벽을 향해 아주 강하게 밀쳐버렸습니다. 이유진이 등에 큰 충격을 받고 바닥에 힘없이 쓰러지며 억눌린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박민준이 목을 조이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치며 얼굴을 붉히고 소리쳤습니다. 네가 감히 내가 번 돈 쓰는 것까지 간섭해. 네가 이 집에서 밥이나 축내는 주제에. 쿵쾅거리는 소란에 최말숙이 안방 문을 벌컥 열고 분노한 표정으로 뛰어나왔죠. 최말숙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이유진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감히 하늘 같은 내 아들한테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어 이 미친년아. 최말숙이 이유진의 산발이 된 머리채를 꽉 잡고 현관문 쪽으로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맨발로 나가. 당장 꼴도 보기 싫으니까 썩 꺼져. 이유진이 현관 바닥 타일에 손톱을 세우며 안 끌려가려고 억척스럽게 버텼습니다. 이유진의 손톱이 부러지며 바닥에 붉은 핏자국이 길게 선을 그렸죠. 강순옥이 펄럭이는 앞치마를 붙잡고 주방에서 쏜살같이 거실로 뛰어나왔습니다. 강순옥이 세상 모르고 순박한 표정을 지으며 최말숙의 팔을 아주 부드럽게 붙잡았습니다. 사모님, 방금 제가 쓰레기 분리수거하러 마당에 나갔다가 봤는데 단지 안에 경찰차가 쫙 깔렸더라고요. 최말숙이 머리채를 쥐고 있던 손에 힘을 풀고 강순옥의 얼굴을 멍하게 쳐다보았습니다. 강순옥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목소리를 은밀하게 낮추고 덧붙였죠. 지금 이렇게 현관문 활짝 열어놓고 큰 소란 피우시면 당장 경찰들 들이닥쳐서 동네 사모님들한테 망신 다 당하십니다. 동네 체면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최말숙이 이유진의 머리채를 완전히 확 놓아버렸습니다. 최말숙이 신경질적으로 몸을 돌리며 바닥에 엎드린 이유진에게 침을 뱉듯 말했습니다. 재수없는 년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저 구석 창고방에 처박혀서 나오지 마. 박민준 역시 짜증 섞인 한숨을 푹 내쉬며 방문을 쾅 닫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실의 화려한 조명이 모두 꺼지고 저택에 다시 무겁고 서늘한 침묵이 찾아왔죠. 강순옥이 약통이 든 하얀 구급상자를 품에 안고 발소리를 죽여 다용도실 옆 창고방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이유진이 난방도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방바닥에 몸을 동그랗게 웅크린 채 숨죽여 흐느끼고 있었죠. 강순옥이 이유진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터져서 피가 맺힌 입술과 멍든 팔목을 살폈습니다. 강순옥이 면봉에 차가운 연고를 듬뿍 묻혀 이유진의 상처 위에 아주 조심스럽게 발라주었습니다. 강순옥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길에 이유진이 놀란 듯 몸을 크게 움츠렸다가 이내 가만히 두 눈을 감았죠. 강순옥이 이유진의 얇은 어깨 위로 낡고 두꺼운 담요를 덮어주며 속으로 피눈물을 콸콸 흘렸습니다. 이유진이 고른 숨소리를 내며 지쳐 잠들자 강순옥이 방문을 닫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강순옥이 작은 책상 위에 놓인 스탠드 불빛 아래에 낡은 검은색 다이어리를 쫙 펼쳤습니다. 강순옥이 검은색 볼펜을 손가락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었습니다.
강순옥이 최말숙과 박민준의 이름을 페이지 가득 빈틈없이 까맣게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죠. 종이가 찢어질 듯 꾹꾹 눌러 쓴 글씨에는 당장이라도 두 사람의 목을 조를 듯한 무서운 살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순옥의 두 눈빛이 어둠 속에서 먹잇감을 노리는 굶주린 짐승처럼 날카롭게 번뜩였습니다. 평화롭던 타운하우스 마당의 거대한 검은색 대형 세단 세대가 굉음을 내며 거칠게 들이닥쳤습니다. 타이어가 자갈밭을 긁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저택 전체를 뒤흔들었죠. 차 문이 열리고 험상궂은 체격의 검은 양복을 입은 수행원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와 정원을 빈틈없이 에워쌌습니다. 가장 중앙에 주차된 세단 뒷좌석에서 백발이 성성한 70대 노인 김 회장이 무거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내렸어요. 김 회장이 수행원들의 삼엄한 호의를 받으며 타운하우스 현관문을 부수듯이 열어젖히고 거실로 거침없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김 회장의 구두 밑창에 잔뜩 묻은 시커먼 진흙이 최고급 대리석 바닥을 엉망으로 지식이며 선명한 자국을 남겼죠. 우아하게 소파에 앉아 홍차를 마시던 최말숙이 김 회장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최말숙의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파르르 떨리더니 들고 있던 고급 찻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어요. 최말숙이 구두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뛰어나가 김 회장의 더러운 구둣발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회장님, 예고도 없이 갑자기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이세요? 김 회장이 거무스름한 나무 지팡이로 거실 유리 테이블을 쾅쾅 내리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내년이 내 돈 수십억을 가져가서 꽁꽁 숨겨놓고 이자 한 푼 안 낸 지가 벌써 몇 년째야. 최말숙이 바닥에 머리를 쿵쿵 조아리며 두 손을 싹싹 빌었죠. 회장님, 제가 회장님 돈을 빼돌리다니요. 절대 아닙니다. 김 회장이 최말숙의 어깨를 지팡이 끝으로 꾹 찌르며 목소리를 더욱 높였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쥐도 새도 모르게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고 싶지 않으면 내 돈 당장 내놔. 최말숙이 땀을 뻘뻘 흘리며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더니 다급하게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사실 제 이름으로 된 재산은 단 한 푼도 없고 전부 며느리 이유진 명의로 묶여 있어요. 최말숙이 이유진의 방 쪽을 손가락으로 뻔뻔하게 가리키며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독한 년이 서류를 다 틀어쥐고 제멋대로 구는 바람에 제가 돈을 빼고 싶어도 뺄 수가 없었어요. 주방에서 도마를 닦던 강순옥이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고 억장이 무너지는 듯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최말숙이 이유진에게 그 엄청난 빚더미를 몽땅 덮어 씌우려는 끔찍한 속셈을 강순옥이 단번에 파악했죠. 강순옥이 당장이라도 뛰어나가 최말숙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싶은 충동을 꾹 누르며 주먹을 쥐었어요. 김 회장이 최말숙의 얼굴을 혐오스럽게 내려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딱 일주일 주겠다. 그 안에 내 돈 안 가져오면 내년이고 며느리년이고 다 끝장날 줄 알아. 김 회장이 뒤에 서 있는 덩치 큰 수행원들에게 턱짓으로 매섭게 지시를 내렸죠. 저기 벽에 걸린 그림이랑 도자기들에 싹 다 빨간 딱지 붙여버려. 수행원들이 구둣발로 온 집안을 휘젓고 다니며 수천만 원짜리 미술품과 가구마다 붉은색 압류 딱지를 무자비하게 덕지덕지 붙였습니다. 김 회장과 수행원들이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거실은 순식간에 난장판 폐허처럼 변해버렸어요. 그날 저녁 궁지에 쥐처럼 몰린 최말숙이 굳은 표정으로 서재 의자에 앉았습니다. 최말숙이 거실에서 바닥을 닦고 있던 이유진을 앙칼진 목소리로 불러냈죠. 이유진, 너 당장 서재로 안 들어오고 뭐해? 이유진이 흠칫 놀라며 젖은 손을 앞치마에 대충 닦고 서재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최말숙이 서재 책상 위의 내용이 텅 빈 하얀 백지 위임장과 고액의 보증 서류를 툭 던졌어요. 최말숙이 이유진의 눈치를 살피며 평소와 다르게 아주 부드럽고 가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너 친정엄마 아파서 병원비 엄청나게 밀려 있다며 내가 그거 다 시원하게 갚아줄게. 이유진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최말숙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이세요? 어머니 정말 저희 엄마 병원비를 내주시는 거예요. 최말숙이 서류 위로 이유진의 나무 인감 도장을 쓱 밀어주며 입꼬리를 비열하게 올렸습니다. 그래, 내가 다 내줄 테니까 잔말 말고 여기 서류 두 군데에 도장 꾹 찍어. 이유진이 서류를 집어들고 빽빽하게 적힌 작은 글씨들을 자세히 읽어보려 눈을 가늘게 떴죠. 서류 내용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챈 이유진이 도장 찍기를 주저하며 두 손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어머니, 이거 제가 빚을 다 떠안는다는 내용 같은데 저 무서워서 못 찍겠어요. 그때 서재 문이 벌컥 열리며 박민준이 서류 뭉치를 손에 들고 사나운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박민준이 이유진의 얼굴을 향해 미리 준비한 이혼 서류를 거칠게 흩뿌리며 소리쳤죠. 너 우리 엄마가 좋은 말로 할 때 얌전히 도장 찍어 안 그러면 위자료 한 푼 없이 당장 알거지로 쫓겨날 줄 알아. 이유진이 바닥에 흩어진 하얀 이혼 서류를 보며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데? 박민준이 이유진의 멱살을 거칠게 틀어쥐고 인감도장을 강제로 손에 쥐어주려 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우고 빨리 도장이나 찍어 이 멍청한 년아. 이유진이 박민준의 억센 손을 뿌리치려고 발버둥 치며 닭똥 같은 눈물을 펑펑 쏟아냈어요. 주방 문틈으로 이 끔찍한 상황을 모두 지켜보던 강순옥이 가스레인지 위에서 펄펄 끓고 있는 뜨거운 찌개 냄비를 번쩍 집어들었습니다. 강순옥이 두 눈을 질끈 감고 대리석 바닥을 향해 무거운 냄비를 온 힘을 다해 세게 집어던졌죠. 콰당탕하는 엄청난 파열음과 함께 냄비가 찌그러지고 뜨거운 찌개 국물이 주방 사방으로 폭탄처럼 튀어 올랐습니다. 서재 안에 있던 박민준과 최말숙이 귀를 찢는 굉음에 깜짝 놀라 서재 밖으로 허겁지겁 뛰어나왔어요. 아니, 박 여사 정신을 어디다 두고 일하는 거야. 눈이 삐었어. 최말숙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강순옥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강순옥이 바닥에 납작 엎드려 유리 파편을 줍는 척하며 과장되게 벌벌 떨었죠.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그만 냄비를 놓쳤어요.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 강순옥이 서재 문 쪽을 향해 재빠르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서재 안에 덩그러니 남겨진 이유진이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인감도장을 앞치마 주머니 깊숙한 곳에 몰래 숨겼어요. 이유진이 심호흡을 크게 하며 책상 위 서류 더미를 바닥 구석으로 확 밀어버렸습니다. 최말숙이 씩씩거리며 엉망이 된 주방을 뒤로하고 다시 서재로 들어갔을 때 인감도장은 이미 감쪽같이 사라진 뒤였죠. 다음 날 오전 강순옥이 헐렁한 작업복을 껴입고 낡은 청소 도구함을 끈 채 청담동 최고급 부티크 뒷문으로 조용히 숨어 들어왔습니다. 강순옥이 하얀 마스크를 눈 밑까지 푹 눌러쓰고 외부 청소 용역 업체 직원으로 완벽하게 위장했어요. 이곳은 박민준의 내연녀 아영이 매니저로 일하는 사치스러운 옷가게였습니다. 아영이 진한 화장을 고치기 위해 화장실로 자리를 비운 사이 강순옥이 매장 안쪽 직원 휴게실로 재빠르게 몸을 피했죠. 강순옥이 반쯤 열려있는 아영의 철제 개인 사물함을 매의 눈으로 날카롭게 훑어보았습니다.
사물함 매니 칸에 박민준의 이름이 적힌 화려한 명품관 쇼핑백이 떡하니 놓여 있었어요. 강순옥이 주위를 한번 휙 둘러본 뒤 쇼핑백 안으로 거친 손을 쑥 집어넣었습니다. 강순옥이 수억 원어치가 찍힌 박민준의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 뭉치와 하얀색 대형 병원 봉투를 한꺼번에 끄집어냈죠. 강순옥이 병원 봉투를 재빨리 열어 안쪽 내용물을 확인하고는 입을 떡 벌렸습니다. 그 안에는 아영의 이름이 적힌 유명 산부인과의 임신 진단서가 버젓이 들어 있었어요. 강순옥이 끓어오르는 분노에 치를 떨며 모든 서류들을 자신의 작업복 안주머니에 마구 구겨 넣었습니다. 강순옥이 긴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열심히 쓰는 척하며 부티크를 빠져나와 쏜살같이 골목으로 사라졌죠. 다음 날 이른 아침 타운하우스 거실 넓은 테이블 위에 최말숙이 매일 아침 돋보기를 쓰고 꼼꼼하게 읽는 조간신문이 반듯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강순옥이 주방에서 젖은 행주를 들고 나와 아무도 없는 거실을 한번 슥 살폈어요. 강순옥이 앞치마 주머니에서 구겨진 산부인과 임신 진단서와 박민준이 아영과 모텔에서 다정하게 걸어 나오는 파파라치 컷 사진들을 쓱 꺼냈습니다. 강순옥이 신문의 가장 첫 번째 빳빳한 페이지를 펼치고 그 사이에 진단서와 사진들을 아주 교묘하게 끼워 넣었죠. 강순옥이 신문을 다시 감쪽같이 반듯하게 접어두고 주방으로 쌩하니 돌아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도마 위에서 야채를 탁탁 썰기 시작했습니다. 강순옥의 입가에 서늘하고 비릿한 미소가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갔어요. 거실 탁자 위 조간신문에 끼워진 사진과 진단서를 확인한 최말숙이 거품을 물고 쓰러진 날밤이었습니다. 집안 전체가 발칵 뒤집히고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듯한 무거운 침묵이 으리으리한 타운하우스를 무겁게 짓눌렀죠. 모두가 잠든 깊은 새벽 이유진이 헝클어진 머리로 어두운 주방 구석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홀로 웅크려 앉아 있었습니다. 이유진의 초점 없는 텅 빈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려 창백하게 질린 뺨을 차갑게 적셨습니다. 이유진이 덜덜 떨리는 양손으로 하얀 플라스틱 수면제 통을 부서질 듯이 꽉 움켜쥐고 있었어요. 이유진이 약통의 뚜껑을 거칠게 비틀어 열고 하얀 알약 수십 개를 손바닥 위로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이유진이 알약을 한 움큼 쥐고 입으로 가져가려는 찰나 어둠 속에서 강순옥이 짐승처럼 날쌔게 몸을 날렸죠. 강순옥이 이유진의 얇은 손목을 강하게 내리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유진아, 절대 안 돼. 하얀 알약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며 주방 바닥 위로 요란한 마찰음을 내며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이유진이 놀라 눈을 커다랗게 뜨고 강순옥의 어깨를 거칠게 밀어내며 발버둥을 쳤어요. 아줌마가 도대체 뭔데 나한테 이래요. 나 좀 제발 편하게 죽게 내버려둬요. 강순옥이 이유진의 양팔을 꽉 붙잡고 절대 놓아주지 않으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두 사람이 격렬하게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강순옥의 단정한 가짜 파마머리 가발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죠. 가발이 벗겨지자 강순옥의 하얗게 센 진짜 머리카락이 어둠 속에서 헝클어진 채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유진이 바닥을 짚고 일어서려다 강순옥의 거칠고 흉터투성이인 손등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이유진의 두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크게 흔들리며 마른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죠. 이유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순옥의 주름진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목매인 소리로 불렀습니다. 엄마, 진짜 우리 엄마 맞아? 강순옥이 꾹 참고 있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며 이유진을 넓은 품에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유진아, 엄마야. 엄마가 우리 딸 살리려고 지옥 구덩이에 들어왔어.
이유진이 강순옥의 품에 깊이 안겨 가슴을 주먹으로 퍽퍽 치며 짐승처럼 통곡을 냈어요. 엄마가 여길 도대체 왜 와? 나 하나 때문에 엄마가 왜 이런 끔찍한 집에서 식모살이를 해? 강순옥이 이유진의 입을 두 손으로 황급히 틀어막으며 안방 쪽의 동정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강순옥이 이유진의 뜨거운 눈물을 거친 손으로 다정하게 닦아주며 단호한 목소리로 속삭였죠. 유진아, 이제 그만 울고 당하고만 살지 마. 엄마가 그 악마 같은 인간들 뼈도 못 추리게 다 박살낼 거야. 이유진이 강순옥의 매서운 눈빛을 똑바로 쳐다보며 바닥에 흩어진 수면제를 구두굽으로 잔인하게 짓밟아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강순옥이 앞치마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검은색 대용량 휴대용 저장 장치를 꺼내 이유진의 손에 꽉 쥐어주었죠. 이 작은 기계 안에 최말숙이 나쁜 짓 한 증거랑 박민준이 바람피운 더러운 사진 다 들어있어. 이유진이 저장 장치를 두 손으로 꽉 움켜쥐며 도끼를 품은 붉은 눈으로 고개를 강하게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강순옥이 두꺼운 외투를 입고 평창동의 거대한 김회장 저택 정문 앞에 홀로 섰습니다. 강순옥이 높게 솟은 철창문을 두 주먹으로 피가 나도록 쾅쾅 내리치며 큰 소리로 외쳤죠. 김 회장님, 당장 문 좀 열어보세요. 제가 꼭 회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검은 양복을 단정하게 입은 덩치 큰 경호원 2명이 정문 밖으로 뛰어나와 강순옥의 양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아주머니, 여기서 이렇게 행패 부리시면 곤란합니다. 당장 돌아가세요. 강순옥이 경호원들의 억센 손을 뿌리치려고 온몸으로 몸부림을 치며 품 안에서 누렇게 바랜 낡은 수첩을 꺼내 들었어요. 강순옥이 수첩의 한 페이지를 크게 펼쳐 철문 꼭대기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를 향해 번쩍 치켜들었죠. 김 회장님, 이 장부 기억 안 나십니까? 옛날에 비 오는 날 시장통 국밥집에서 지장 찍으신 바로 그 장부입니다. 저택 안방에서 전복죽으로 아침 식사를 하던 김 회장이 모니터 화면을 보고 은수저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김 회장이 화면 속 강순옥의 거친 손과 핏자국이 선명한 낡은 장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벌떡 일어났죠. 김 회장이 식탁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양말도 신지 않은 맨발로 넓은 정원을 가로질러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좌우로 천천히 열리고 김 회장이 숨을 헐떡이며 강순옥의 코앞에 멈춰 섰어요. 김 회장이 강순옥의 흉터투성이 손을 두 손으로 꽉 맞잡고 굵은 눈물을 바닥에 뚝뚝 흘렸습니다. 아짐에 진짜 살아계셨구려. 내가 이 큰 은혜를 갚으려고 전국을 얼마나 뒤지고 찾았는지 모릅니다. 강순옥이 김 회장의 따뜻한 손을 마주 잡으며 울음을 억지로 삼키고 호소했습니다. 회장님, 제 하나밖에 없는 딸 유진이가 최말숙 그 마귀 같은 여편네한테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김 회장이 강순옥의 어깨를 정중하게 부축하며 화려한 저택 안으로 극진히 모시고 들어갔죠. 고급스러운 접견실 가죽 소파에 나란히 앉은 강순옥이 김 회장에게 그동안 뼈 빠지게 수집한 증거들을 낱낱이 설명했습니다. 김 회장이 거무스름한 지팡이로 대리석 바닥을 강하게 내리치며 화라산 같은 분노를 터뜨렸어요. 최말숙 이 은혜를 원수로 갚을 몹쓸 년이 감히 내 은인의 딸을 건드려 당장 그 집구석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겠어. 김 회장이 뒤에 서 있는 비서에게 손짓을 까딱하자 말끔한 남색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김 회장이 남자를 강순옥에게 가리키며 든든하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죠. 이쪽은 우리 그룹 법무팀에서 제일 일 잘하는 에이스 최 변호사입니다. 아즈메가 시키는 일은 다 법대로
깔끔하게 처리해 줄 겁니다. 최 변호사가 강순옥을 향해 허리를 90도로 굽혀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법률 문건들을 꺼내 원목 테이블 위에 보기 좋게 펼쳐 놓았죠. 강순옥 여사님, 최말숙이 이유진 씨에게 강제로 찍게 하려던 그 백지 위임장을 저희가 역으로 영리하게 이용할 겁니다. 강순옥이 최 변호사의 친절한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크게 끄덕이고 매서운 눈빛을 반짝 빛냈습니다. 그 뱀 같은 여편니가 꽁꽁 숨겨둔 진짜 비밀 장부를 내가 오늘 밤에 직접 찾아올 테니까 변호사님은 덫이나 단단히 준비해줘요. 그날 밤 타운하우스 거실에서 최말숙이 시원한 마스크팩을 얼굴에 붙이고 소파에 길게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유진이 신선한 과일이 가득 담긴 화려한 접시를 들고 다가가 최말숙의 발밑에 다소곳하게 무릎을 꿇고 앉았죠. 이유진이 포도알을 껍질을 까서 하나씩 정성스럽게 최말숙의 입에 쏙쏙 넣어주며 굴복한 며느리를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최말숙이 과일 맛에 기분이 좋은 듯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안방으로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이유진이 마른 걸레를 들고 안방 문지방을 뽀득뽀득 닦는 척하며 최말숙의 널찍한 뒷모습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최말숙이 옷장 문을 활짝 열고 안쪽에 교묘하게 숨겨진 커다란 철제 금고의 다이얼을 틱틱 소리 나게 돌리기 시작했죠. 이유진이 눈을 가늘게 뜨고 최말숙의 뭉툭한 손가락이 움직이는 방향과 횟수를 머릿속에 사진을 찍듯 또렷하게 새겨 넣었습니다. 최말숙이 금고 안에서 번쩍이는 금괴 하나를 꺼내 얼굴에 비벼대며 탐욕스럽고 경박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유진이 재빨리 고개를 바닥으로 푹 숙이고 안방 앞을 소리 없이 빠져나갔어요. 이유진이 주방 구석에서 설거지를 하는 강순옥의 등에 바짝 붙어 귓속말로 은밀하게 속삭였죠. 엄마 안방 금고 비밀번호 내가 확실하게 알아냈어. 오른쪽으로 3번, 왼쪽으로 5번이야. 강순옥이 고무 장갑을 벗고 이유진의 손을 꽉 쥐어주며 결연하고 단단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잘했어. 우리 딸 이제 엄마가 다 깔끔하게 마무리 지을 테니까 방에 들어가서 2 다리 뻗고 편하게 자. 새벽 2시 저택에 쥐 죽은 듯한 무거운 정적이 흐르고 거실의 대형 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강순옥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까만색 옷을 입고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인 채 안방으로 살금살금 잠입했죠. 최말숙이 넓은 침대에서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며 세상 모르고 깊은 수면에 빠져 있었습니다. 강순옥이 숨을 꾹 참으며 옷장 문을 소리 없이 열고 묵직한 철제 금고 앞에 조심스럽게 쭈그리고 앉았어요. 강순옥이 이유진이 정확하게 알려준 대로 금고의 차가운 다이얼을 오른쪽으로 3번 천천히 돌렸습니다. 강순옥의 손끝이 긴장감으로 미세하게 떨렸지만 이내 왼쪽으로 다이얼을 5번 정확하고 빠르게 돌렸죠. 찰칵하는 경쾌한 쇳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무거운 금고 문이 마법처럼 스르륵 열렸습니다. 강순옥이 입에 물고 있던 소형 손전등을 켜고 금고 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수십 개의 노란 금괴와 5만 원권 현금 다발 밑에 두꺼운 가죽으로 덮인 붉은색 장부가 납작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강순옥이 장부를 아주 조심스럽게 밖으로 꺼내 첫 표지를 넘기고 안쪽에 빼곡한 글씨들을 꼼꼼하게 확인했죠. 장부 안에는 최말숙이 지역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들에게 시커먼 뇌물을 뿌린 날짜와 액수가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순옥이 붉은 장부를 품속 옷깃에 깊숙이 챙겨넣고 금고 문을 다시 흔적도 없이 감쪽같이 닫았습니다.
강순옥이 안방을 무사히 빠져나와 주방 싱크대 앞에서 진짜 이중장부를 두 손으로 하늘 높이 치켜들었어요. 강순옥의 검은 눈동자에 악인들을 향한 복수에 불타는 의지가 서늘하고 날카롭게 차올랐습니다. 강순옥이 창밖을 비추는 차가운 달빛을 똑바로 올려다보며 속으로 굳은 다짐을 다시 한번 새겼죠. 강순옥의 굳게 담은 입가에 최말숙을 향한 잔혹한 피의 심판을 예고하는 싸늘한 미소가 짙게 번졌습니다. 5성급 호텔 그랜드 볼룸 전체가 눈이 부시도록 화려한 황금빛 샹들리에 불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최말숙이 수천만 원짜리 붉은색 실크 드레스를 펄럭이며 연회장 로비 한가운데를 거만하게 걸어다녔죠. 최말숙의 목과 손목에서 굵은 다이아몬드 보석들이 조명을 받아 매섭게 번쩍거렸습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돈 많은 사업가들이 최말숙의 주변으로 파리떼처럼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최말숙이 입꼬리를 귀에 걸고 호탕하게 웃으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다들 바쁘신데 지역 여성연합회 회장 취임식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배가 볼록 나온 김 의원이 최말숙의 손을 덥석 잡으며 허풍을 떨었죠. 최말숙 회장님 아니면 누가 이 지역 여성회를 이끌겠습니까? 정말 축하합니다. 최말숙이 부채로 입을 가리며 가증스럽게 눈웃음을 쳤습니다. 아유, 김 의원님도 참 말씀은 감사하지만 제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같은 시각 어둡고 매연 냄새가 진동하는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이유진이 무거운 답례품 상자를 낑낑거리며 나르고 있었습니다. 이유진이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낡은 소매로 대충 닦아내며 굽은 허리를 간신히 폈어요. 갑자기 요란한 배기음을 내며 박민준의 최고급 스포츠카가 이유진의 코앞에 날카롭게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 문이 위로 열리고 턱시도를 쫙 빼입은 박민준이 앞머리를 쓸어 넘기며 거드름을 피우며 내렸죠. 조수석에서는 가슴이 깊게 파인 검은 드레스를 입은 아영이 비서 명찰을 달고 콧소리를 내며 내렸습니다. 아영이 박민준의 팔짱을 꽉 끼며 이유진의 초라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어머 사모님, 여기서 이 무거운 짐들을 혼자 다 나르시고 정말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유진이 땀방울이 맺힌 턱을 악물고 아영의 가증스러운 얼굴을 매섭게 노려보았어요. 박민준이 이유진의 발 앞에 빈 생수병을 툭 던지며 신경질적으로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 취임식 망치기 싫으면 하객들 답례품 하나도 빠짐없이 연회장 입구로 빨리 올려놔. 이유진이 두 주먹을 꽉 쥐고 바닥에 떨어진 생수병을 주워 쓰레기통에 거칠게 처박았습니다. 박민준, 당신이나 똑바로 행동해. 오늘이 당신 인생에서 제일 화려한 마지막 날이 될 테니까. 박민준이 코웃음을 치며 아영의 허리를 감싸 안고 주차장 엘리베이터 쪽으로 당당하게 걸어갔죠. 주제 파악 못하고 헛소리 짓거리기는 빨리 짐이나 날라. 이유진이 멀어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회장 안으로 웅장한 교향곡이 울려 퍼지며 본식의 시작을 요란하게 알렸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둥근 원탁에 앉아 코스 요리를 즐기며 무대 쪽으로 시선을 집중했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한껏 들뜬 목소리로 최말숙을 무대 위로 크게 불렀습니다. 자, 이제 오늘 취임식의 주인공이신 최말숙 회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최말숙이 여왕처럼 우아한 걸음걸이로 단상을 향해 천천히 걸어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박민준과 아영도 맨 앞자리 VIP석에 앉아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환호성을 질렀죠. 최말숙이 무대 중앙 마이크 앞에 서서 화려한 조명을 온몸으로 받으며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제가 이렇게 큰 자리를 맡게 되어 어깨가 아주 무겁습니다. 최말숙이 목소리에 거짓된 감동을 잔뜩 실어 뻔뻔하게 취임사를 낭독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평생을 약하고 소외된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 봉사하며 살아왔습니다. 최말숙이 눈시울을 붉히는 척하며 연회장 구석구석을 인자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억압받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최말숙의 연설이 절정에 달하고 하객들이 다시 한번 박수를 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회장 전체를 환하게 밝히던 샹들리에 조명이 퍽 소리와 함께 일제히 몽땅 꺼져버렸죠. 사방이 칠흑 같은 암흑으로 변하자 하객들이 당황하여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말숙이 마이크를 툭툭 치며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무대 뒤쪽을 향해 소리쳤어요. 지배인 당장 안 튀어나오고 모해불 빨리 안 켜. 갑자기 무대 뒤편에 초대형 LED 스크린이 지진이 난 듯 웅장한 배경음악과 함께 번쩍하고 켜졌습니다. 스크린에는 최말숙의 우아한 취임 기념 영상이 아닌 지하실의 끔찍한 몰래카메라 영상이 고화질로 쏟아져 나왔죠. 화면 속에서 최말숙이 은색 골프채를 휘두르며 이유진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있었습니다. 너같이 말기 못 알아듣는 년은 뼈가 부러지도록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화면 속 최말숙의 악다구니가 초대형 스피커를 통해 연회장 전체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하객들이 경악하며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김의원이 들고 있던 포크를 식탁에 떨어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저게 대체 무슨 화면이야? 최말숙 회장 아니야. 최말숙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 마이크를 던져버리고 스크린 앞으로 달려가 두 팔을 휘저었죠. 당장 저거 안고 누구야? 당장 전원 뽑아버려.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고 곧바로 호텔 침대 위에서 뒹구는 박민준과 아영의 적나라한 불륜 장면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아영이 목에 거니까 다이아몬드가 훨씬 더 예뻐 보이네. 화면 속 박민준의 음흉한 목소리와 아영의 산부인과 임신 진단서가 스크린을 가득 채웠어요. VIP석에 앉아있던 박민준이 사색이 되어 식탁을 엎어버리며 자리에서 튕겨 올랐습니다. 아니야, 저거 다 조작된 영상이야. 당장 불 켜. 아영이 얼굴을 핸드백으로 가리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 비상구 쪽으로 뒷걸음질을 쳤죠. 연회장은 순식간에 하객들의 비난과 욕설이 쏟아지는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장내가 발칵 뒤집힌 가운데 멈춰있던 무대 마이크가 다시 삐익하는 파열음을 내며 켜졌습니다. 무대 중앙으로 깔끔하게 떨어지는 핀 조명 하나가 툭 하고 켜졌어요. 조명 아래에는 촌스러운 가사도우미 가발을 벗어 던지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강순옥이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강순옥이 몸에 꼭 맞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서늘한 눈빛으로 연회장을 압도하듯 내려다보았죠. 강순옥이 손에 들고 있던 붉은색 이중장부 사본 수백 장을 허공을 향해 눈꽃처럼 힘껏 흩뿌렸습니다. 팔랑거리는 종이들이 하객들의 머리 위로 비처럼 쏟아져 내렸어요. 강순옥이 마이크를 꽉 쥐고 분노로 이글거리는 목소리로 거침없이 폭로를 시작했습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 똑똑히 보십시오. 방금 저기서 거짓말을 짓거리던 최말숙의 진짜 더러운 민낯입니다. 최말숙이 단상 아래에서 강순옥을 올려다보며 피눈물을 흘리듯 악을 썼습니다. 박 여사 내년이 감히 내 뒤통수를 쳐 당장 무대에서 안 내려와. 강순옥이 최말숙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뱃속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호통을 쳤죠. 최말숙 내년이 내 며느리를 학대하고 여기저기 뇌물 바치며
탈세한 증거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저 종이들에 다 적혀 있다. 하객들이 바닥에 떨어진 장부 사본을 주워들고 충격에 빠져 웅성거렸습니다. 세상에 여기 적힌 돈 액수 좀 봐. 완전히 범죄자 아니야. 이성을 완전히 잃은 최말숙이 구두를 벗어 던지고 맨발로 무대 계단을 기어 올라가 강순옥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들었어요. 이 천박한 식모년아, 내가 오늘 널 갈기갈기 찢어 죽일 거야. 최말숙이 강순옥의 멱살을 잡으려던 찰나 연회장 뒤쪽에 굳게 닫혀있던 거대한 양문형 황금빛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제복을 차려입은 수십 명의 건장한 경찰 병력이 열을 맞춰 연회장 안으로 우르르 밀려들어왔죠. 경찰들 사이를 가르고 김 회장이 거무스름한 지팡이를 짚으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김 회장의 곁에는 날카로운 눈빛을 한 최 변호사가 빳빳한 종이를 들고 바짝 붙어 있었어요. 김 회장이 지팡이로 바닥을 쾅 소리나게 내리치며 호랑이처럼 포효했습니다. 최말숙, 내년의 그 더러운 연극은 오늘로 끝이다. 최말숙이 김 회장을 발견하고는 무대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며 대리석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 식모년이 다 조작한 겁니다. 김 회장이 최말숙의 변명을 무시하고 차가운 시선으로 경찰들을 향해 턱짓을 했죠. 최 변호사가 경찰들 앞으로 나서며 손에 든 종이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최말숙 씨, 당신을 조세포탈 및 특수폭행 교사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 2명이 최말숙의 양팔을 거칠게 꺾어 뒤로 돌리고 차가운 쇠고랑을 찰칵 소리나게 채웠습니다. 최말숙이 발버둥을 치며 머리를 마구 흔들어댔지만 형사들의 억센 힘을 빠져나갈 수는 없었어요. 이거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지역여성연합회 회장이야. 연회장 구석에서 쥐새끼처럼 비상구를 향해 도망치려던 박민준이 경찰들에게 완전히 포위당했습니다. 경찰들이 박민준의 어깨를 짓누르며 바닥에 무릎을 꿇렸죠. 박민준이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비상구 쪽으로 빠져나간 아영의 뒷모습을 향해 절박하게 소리쳤습니다. 아영아, 나 좀 도와줘. 나 이대로 끌려갈 수는 없어. 비상구 문틈으로 고개를 내민 아영이 차갑게 비웃으며 손가락으로 X자를 그렸습니다. 오빠 미안해. 나 감옥 가기 싫으니까 오빠 혼자 다 뒤집었어. 아영이 핸드백을 고쳐 메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복도 끝으로 도망쳐 버렸어요. 박민준이 넋이 나간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허탈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연회장 로비 쪽에서 말끔한 베이지색 정장을 차려입은 이유진이 당당한 걸음걸이로 무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이유진이 수갑을 차고 발버둥 치는 박민준의 코앞에 멈춰섰죠. 이유진이 가방에서 법원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두꺼운 이혼 소장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유진이 박민준의 얼굴을 향해 봉투를 가차없이 힘껏 집어 던졌어요. 봉투가 박민준의 볼을 때리고 바닥에 떨어지며 하얀 서류들이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박민준이 눈물을 질금거리며 이유진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애원했죠. 유진아, 내가 다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이혼만은 참아줘. 이유진이 구두굽으로 박민준의 손을 매몰차게 쳐내며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넌 이제 내 남편도 아니고 그냥 쓰레기 범죄자일 뿐이야. 경찰들이 최말숙과 박민준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경찰차를 향해 짐승처럼 질레질레 끌고 나갔습니다. 연회장에 남아있던 하객들이 혀를 끌ጭ끌ጭ 차며 최말숙 모자를 향해 손가락질을 해댔죠. 무대 위에 서 있던 강순옥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계단을 천천히 걸어 내려왔습니다. 이유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달려가
강순옥의 넓은 품에 와락 안겼어요. 강순옥이 이유진의 등을 따뜻하게 토닥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진아, 우리 딸 이제 다 끝났어. 엄마가 다 치워버렸어. 이유진이 강순옥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그동안의 서름이 모두 씻겨 내려가는 듯한 뜨거운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두 모녀가 서로의 어깨를 꽉 감싸 안으며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한기가 뼈를 찌르는 구치소 독방의 묵직한 철문이 날카로운 마찰음을 내며 열렸습니다. 수의를 입은 최말숙이 헝클어진 머리를 거칠게 쓸어 올리며 접견실로 짐승처럼 끌려 나왔죠. 두꺼운 투명 가림막 너머로 번지르르하게 기름을 바른 머리에 최고급 양복을 입은 비리 변호사가 교활한 미소를 짓고 앉아 있었어요. 최말숙이 가림막 아래 작은 틈새로 손가락을 밀어넣으며 뱀처럼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김 변호사, 내가 체포되기 직전에 이유진 그년 인감도장 훔쳐서 찍어둔 백지 서류들 암흑가로 잘 넘겼지. 김 변호사가 주변 교도관들의 눈치를 힐끗 살피며 서류 가방을 무릎 위로 조심스럽게 올렸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회장님. 지시대로 악명 높은 사채업자 흑곰에게 넘길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최말숙이 충혈된 두 눈을 희번덕거리며 가림막을 두 주먹으로 쾅쾅 내리쳤습니다. 그년한테 빚을 30억으로 꽉꽉 채워서 당장 숨통을 끊어버려 알겠어. 김 변호사가 비열하게 웃으며 고개를 아주 깊숙이 끄덕였습니다. 오늘 밤 안으로 이유진의 인생은 완전히 끝장날 테니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주무시지요. 어두컴컴하고 담배 연기가 자욱한 지하 밀실에서 흑곰이 굵은 시가를 입에 물고 두꺼운 서류 뭉치를 손가락으로 툭툭 쳤습니다. 흑곰의 두꺼운 목덜미를 휘감은 징그러운 흉터가 희미한 백열등 조명 아래서 무섭게 꿈틀거렸죠. 흑곰이 이유진의 인감이 선명하게 찍힌 백지 서류 위에 30억 원이라는 숫자를 능수능란하게 적어 넣었어요. 흑곰이 옆에 서 있는 험상궂은 부하들에게 턱짓을 하며 굵고 탁한 목소리로 매섭게 지시했습니다. 애들아, 당장 연장 챙겨서 그 시장통 반찬 가게로 당장 튀어가. 오후 늦은 시간 이유진이 텅 빈 반찬 가게 바닥을 낡은 빗자루로 쓸며 이마에 맺힌 굵은 땀방울을 소매로 훔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가게 유리문이 산산조각 나는 엄청난 굉음과 함께 쇠파이프를 든 흑곰 일당이 미친 개들처럼 우르르 밀려들어왔죠. 검은 양복을 입은 폭력배들이 야구방망이로 반찬 진열대와 대형 냉장고를 사정없이 후려쳐 고철 덩어리로 만들었습니다.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비오듯 쏟아지고 이유진이 찢어지는 비명을 지르며 가게 구석으로 급하게 몸을 숨겼어요. 당신들 도대체 누군데 남의 가게를 다 부수고 난리예요. 흑곰이 구둣발로 깨진 유리를 바작바작 밟으며 이유진의 턱 밑까지 거침없이 다가왔습니다. 흑곰이 안주머니에서 구겨진 차용증을 꺼내 이유진의 코앞에 매섭게 들이밀었죠. 내년이 우리한테 연대보증으로 섰던 빚 30억 원을 갚으라고 이렇게 친히 찾아왔지 않냐? 이유진이 차용증에 찍힌 선명한 자신의 인감도장을 보고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가짜예요. 저는 당신들한테 돈을 빌린 적이 맹세코 단 한 번도 없어요. 흑곰이 이유진의 멱살을 거칠게 틀어쥐고 두꺼운 주먹을 하늘 높이 치켜들었어요. 그 순간 반찬가게 앞도로에 낡은 노란 택시 한 대가 타이어 타는 냄새를 풍기며 거칠게 급정거를 했습니다. 택시 문이 벌컥 열리고 강순옥이 총알처럼 튕겨 나와 가게 안으로 몸을 사정없이 던졌죠. 강순옥이 두 팔을 양옆으로 쫙 벌려 쇠파이프를 든 흑곰 일당과
이유진 사이를 바위처럼 단단하게 막아섰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아, 내 귀한 딸 몸에 손가락 하나라도 대면 오늘 다 같이 죽는 거야. 흑곰이 가소롭다는 듯 헛웃음을 치며 강순옥의 어깨를 굵은 손가락으로 거칠게 툭툭 쳤습니다. 아줌마 감방에 간 사돈댁이 아주 큰 빚잔치 선물을 남기고 갔어. 당장 오늘 자정까지 30억 안 내놓으면 이 예쁜 딸내미 섬마을에 통째로 팔아버릴 줄 알아. 강순옥이 분노로 이를 뿌득뿌득 갈며 흑곰을 매섭게 쏘아보는 찰나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좁은 시장통을 마구 뒤흔들었죠. 반찬가게 앞에 관할 경찰 순찰차 한 대가 멈춰 서고 부패한 형사반장이 껌을 짝짝 씹으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강순옥이 구세주를 만난 듯 안도감에 휩싸여 형사반장을 향해 다급하게 손을 마구 흔들었어요. 형사님, 여기 깡패놈들이 다짜고짜 가게를 박살내고 없는 빚을 갚으라고 행패를 부립니다. 하지만 형사반장은 흑곰을 제압하기는커녕 흑곰과 눈을 마주치며 비열한 웃음을 은밀하게 주고받았습니다. 형사반장이 뒷주머니에서 차가운 은색 수갑을 짤랑거리며 꺼내들고 이유진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왔죠. 이유진 당신을 사문서 위조 및 30억 원 대출 사기 공범 혐의로 이 자리에서 긴급 체포한다. 이유진이 너무 놀라 숨을 헉 들이마시며 차가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형사님, 저는 정말 억울해요. 감옥에 있는 우리 시어머니가 제 도장을 몰래 훔쳐서 맘대로 꾸민 짓이라고요. 형사반장이 이유진의 얇은 팔목을 거칠게 낚아채며 수갑을 강제로 채우려고 억센 완력을 썼어요. 시끄러워. 서류에 내 인감도장이 떡하니 찍혀 있는데 어디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 당장 경찰서에 가서 조서나 써. 강순옥이 형사반장의 바짓가랑이를 두 손으로 꽉 부여잡고 바닥을 뒹굴며 짐승처럼 피를 토하듯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유진이는 털끝만큼도 죄가 없어요. 최말숙이 돈 먹이고 시킨 짓인 거 세상이 다 알잖아요. 제발 놔주세요. 형사반장이 강순옥의 명치를 구둣발로 매몰차게 걷어차고 흑곰 일당과 함께 가게 금고와 장부를 무단으로 싹쓸이에 갔습니다. 같은 시각 퀴퀴한 곰팡내 냄새가 진동하는 구치소의 좁은 철창 안에 박민준이 새우처럼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박민준이 덜덜 떨리는 얇은 손으로 플라스틱 볼펜을 꽉 쥐고 하얀 종이 위에 글씨를 미친 듯이 휘갈겨 썼죠. 박민준이 자신의 형량을 단 하루라도 줄이기 위해 모든 횡령과 사기 범죄를 아내에게 덮어 씌우는 거짓 자술서를 아주 길게 작성하고 있었어요. 박민준이 종이 맨 마지막 줄에 새빨간 지장을 꾹 누르며 악마처럼 옅고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진아, 정말 미안하지만 나부터 일단 감옥에서 살고 봐야겠다. 넌 어차피 30억 빚더미에 앉았으니까 차라리 평생 감옥에 처박혀 있는 게 훨씬 속 편할 거야. 박민준이 작성한 거짓 진술서를 교도관에게 건네며 허리를 굽신거리며 비굴하게 웃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반찬가게 한가운데서 강순옥이 사시나무처럼 바들바들 떠는 이유진을 넓은 품에 꽉 끌어안았습니다. 강순옥이 명치를 맞고 욱신거리는 가슴을 움켜쥐고 낡은 휴대폰을 꺼내 평창동 김 회장에게 직통 전화를 걸었죠. 회장님, 정말 큰일 났습니다. 최말숙이 사채업자랑 썩어빠진 부패 경찰을 풀어서 우리 유진이를 강제로 감옥에 쳐넣으려고 합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전화기 너머로 김 회장의 다급하고 분노에 펄펄 끓는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어요. 아짐에 나도 지금 속이 타서 미칠 노릇입니다. 조폭놈들이 내 집 정문 앞을 거대한 덤프트럭들로 완전히 막아놔서 경호원들이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흑곰 일당의 별동대가 김 회장의 평창동 대저택 앞을 완벽하게 포위해 강순옥과의 물리적 접선을 철저하게 차단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최 변호사마저 폭력배들의 차량 시위에 막혀 구호 서류를 전달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죠. 강순옥이 전화기를 든 채 깊은 절망감에 휩싸여 주저앉았지만 이내 두 눈에 시퍼런 도끼를 가득 품었습니다. 늦은 밤 반찬가게 일대의 전기가 뚝 끊기고 칠흑 같은 어둠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가게 앞 도로에는 흑곰 일당이 타고 온 검은색 승합차 여러 대가 눈부신 전조등을 켜고 입구를 겹겹이 에워쌌어요. 조폭들이 두꺼운 야구 방망이로 반찬가게에 굳게 닫힌 철제 셔터를 미친 듯이 쾅쾅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귀를 찢는 끔찍한 굉음이 어두운 가게 안을 가득 채우고 남은 유리창들이 산산조각 나며 비처럼 쏟아져 내렸죠. 강순옥과 이유진이 찬 기운이 쌩쌩 올라오는 비좁고 어두운 가게 뒷방에 숨을 죽이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아줌마들 당장 문 안 열면 이 셔터 확 뜯어내고 들어가서 머리통을 다 부숴버릴 테니까 알아서 기어 나와. 흑곰의 살기 어린 짐승 같은 협박이 셔터문 틈새를 뚫고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강순옥이 싱크대 서랍을 미친 듯이 뒤져 가장날이 시퍼렇게 선 뾰족한 주방 칼을 손에 꽉 쥐었어요. 강순옥이 뒷방 문 앞을 온몸으로 굳게 막아서며 이유진을 향해 결연하고 비장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유진 역시 바닥에 뒹굴고 있던 두껍고 거친 강목을 두 손으로 부서져라 꽉 집어들었죠. 이유진이 더 이상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설 곳이 없다는 듯이 강목을 높게 치켜들고 매섭게 빛나는 두 눈으로 문을 뚫어지게 노려보았습니다. 셔터문이 찢어지는 끔찍한 쇳소리가 나며 조폭들의 육중한 구둣발 소리가 가게 안으로 우당탕탕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강순옥이 주방 칼끝을 조폭들이 들어오는 문 앞을 향해 정확히 겨누고 피를 토하듯 악에 바친 소리로 짐승처럼 외쳤어요. 한 발자국이라도 들어오기만 해봐. 오늘 여기서 2년 죽고 너희들도 다 같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야. 반찬가게 뒷방의 얇은 셔터문이 금방이라도 뜯겨나갈 듯이 무섭게 흔들렸습니다. 흑곰이 쇠파이프를 셔터문에 쾅쾅 내리치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죠. 당장 문 열고 안 기어 나오면 이 가게에 불을 질러서 다 통구이로 만들어버리겠다. 강순옥이 날이 시퍼런 주방 칼을 두 손으로 꽉 쥐고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습니다. 이유진이 부러진 강목을 어깨 위로 치켜들고 두 눈에 도끼를 가득 품었죠. 엄마 저놈들이 문 부수고 들어오면 내가 먼저 머리통을 후려칠게. 강순옥이 이유진의 앞을 자신의 몸으로 빈틈없이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아니다. 유진아 칼 든 엄마가 먼저 찌를 테니까 너는 무조건 밖으로 도망쳐. 흑곰의 부하들이 셔터문 밑동에 쇠지렛대를 밀어넣고 강제로 뜯어내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날카로운 쇳소리가 어두운 반찬가게 안을 찢어질 듯이 울렸죠. 셔터문이 위로 반쯤 들리며 흑곰의 시커먼 구둣발이 가게 뒷방 안으로 쑥 들어오는 찰나였습니다. 시장통의 비좁은 도로를 울리는 엄청난 엔진 소리가 가게 안까지 진동을 일으켰습니다. 거대한 15톤 대형 화물차 두 대가 무서운 속도로 돌진해 오더니 반찬가게 앞을 완벽하게 틀어막고 급정거를 했죠. 바퀴가 아스팔트 바닥을 긁으며 코를 찌르는 매캐한 고무 타이어 타는 냄새가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화물차의 짐칸 뒷문이 덜컥 열리며 검은 정장에 두꺼운 방검복을 챙겨 입은 수십 명의 특수 경호원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어요.
덩치가 산만한 경호 실장이 3단 쇠몽둥이를 허공에 쫙 펼치며 호랑이처럼 호통을 쳤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놈들 무기 다 버리고 당장 바닥에 대가리 박아. 당황한 흑곰 일당이 쇠파이프를 허공에 휘두르며 경호원들을 향해 덤벼들었죠. 이 새끼들은 또 뭐야, 다 죽여버려. 하지만 고도로 훈련된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조폭들의 팔목을 꺾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무자비하게 내동댕이 쳤습니다. 경호실장이 흑곰의 무릎 뒤쪽을 쇠몽둥이로 강하게 내리치며 멱살을 잡아 끌었어요. 흑곰이 비명을 지르며 대리석 바닥에 쿵 소리가 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경호실장이 흑곰의 두꺼운 목덜미를 무릎으로 꽉 짓누르며 서늘하게 경고했죠. 한 번만 더 주둥이 놀리면 턱뼈를 다 부숴버리겠다. 반찬가게 유리문 밖으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리며 경찰차 수십 대가 시장통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최 변호사가 관할 경찰서장과 제복을 입은 청문감사실 수사관들을 곁에 거느리고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어요. 현장에서 조폭들과 낄낄거리며 웃고 있던 부패한 형사반장이 경찰서장의 얼굴을 확인하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형사반장이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더듬거리며 변명을 늘어놓았죠. 서장님, 여기 사기 대출 피의자를 체포하러 왔는데 갑자기 용역 깡패들이 난동을 부립니다. 경찰서장이 형사반장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치며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내 놈이 최말숙한테 돈 처먹고 선량한 시민을 조폭들 먹잇감으로 던져준 증거를 다 확보했다.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수사관들이 달려들어 형사반장의 가슴에 달린 경찰 계급장을 거칠게 뜯어내고 차가운 수갑을 뒤로 채웠죠. 최 변호사가 겁에 질려 덜덜 떠는 형사반장의 눈앞에 두꺼운 고발장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오늘부로 즉시 직위 해제고 뇌물수수 혐의로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 겁니다. 경호원들이 박살난 셔터문을 양옆으로 활짝 열어젖히자 강순옥과 이유진이 주방 칼과 강목을 든 채 거친 숨을 내쉬고 서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두 사람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안심시켰어요. 여사님, 이유진 씨,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희가 늦게 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강순옥이 칼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며 굵은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이유진이 강순옥을 부둥켜 안고 짐승처럼 통곡을 하며 오열했죠. 강순옥이 떨리는 손으로 옷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검은색 소형 저장 장치를 꺼내 최 변호사의 손에 꽉 쥐어주었습니다. 변호사님, 여기 최말숙 장부 원본 복사본이랑 조폭 경찰놈들한테 돈 먹인 비밀 명단이 다 들어 있습니다. 최 변호사가 저장 장치를 소중하게 품에 넣으며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이 자료면 컴퓨터 복원 수사팀을 당장 가동해서 30억 서류 조작 증거를 단 몇 시간 만에 다 밝혀낼 수 있습니다. 그날 오후 대검찰청 건물 안에서 특별수사본부 검사들이 바쁘게 서류 뭉치를 나르며 뛰어다녔습니다. 최 변호사가 검사실 탁자 위에 흑곰이 들고 있던 가짜 차용증 원본과 국과수 지문 감식 결과지를 보란 듯이 펼쳐놓았죠. 검사님, 차용증에 찍힌 인주 성분과 지문을 분석한 결과 이유진 씨의 도장을 최말숙이 몰래 훔쳐 위조한 명백한 조작 문서입니다. 담당 검사가 서류를 꼼꼼하게 살피며 단호한 목소리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작된 30억 원 채무는 전액 원천 무효로 처리하고 이 사기극으로 발생한 천문학적인 배상금은 전부 최말숙의 재산에서 강제 압류하겠습니다. 같은 시각 구치소에서 박민준이 제출한 거짓 자술서를 검토하던 다른 검사가 책상을 주먹으로 쾅 내리쳤어요. 조사실 모니터 화면에는
박민준의 내연녀 아영이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는 양심선언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회사 돈을 횡령하고 불법 대출을 지시한 건 전부 박민준이 꾸민 일이고 부인 이유진 씨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검사가 박민준의 거짓 자술서를 쫙쫙 찢어 쓰레기통에 처박으며 소리쳤죠. 박민준 이 악질적인 놈한테 위증죄까지 추가해서 당장 독방으로 옮겨. 경찰청 뒷마당에서 흑곰과 얼굴에 문신을 한 부하들 그리고 부패한 형사들이 포승줄에 줄줄이 엮인 채 호송버스에 강제로 올라탔습니다. 형사들이 흑곰의 머리통을 꾹꾹 누르며 버스 안으로 거칠게 밀어 넣었어요. 흑곰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만 멍하게 쳐다보며 입술을 피가 나도록 꽉 깨물었죠. 구치소의 차가운 독방 안에 갇힌 최말숙은 검찰에서 날아온 엄청난 두께의 추가 기소장과 구상권 청구서를 집어던지며 발악을 했습니다. 최말숙이 시멘트 바닥에 이마를 쾅쾅 찌으며 귀를 찢는 비명을 질러댔어요. 내가 왜 내 돈 다 뺏기고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해. 이건 다 조작이야. 무효라고. 최말숙이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두 손으로 마구 쥐어뜯으며 짐승처럼 뒹굴었습니다. 그때 독방 문이 열리고 교도관이 최말숙의 양팔을 거칠게 잡아끌며 특별 면회실로 끌고 갔죠. 면회실의 두꺼운 방탄유리 너머에 강순옥과 백발의 김 회장이 서늘한 표정으로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최말숙이 수의를 입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강순옥을 향해 도끼 어린 눈으로 쏘아붙였어요. 이 천박한 식모년아, 네가 감히 내 재산을 다 털어가고 나를 이 지옥에 쳐넣어. 강순옥이 손에 들고 있던 새빨간 위조 도장이 찍힌 가짜 차용증을 유리창을 향해 힘껏 집어던졌습니다. 종이가 유리에 부딪히고 바닥으로 스르륵 떨어지는 소리만 면회실에 차갑게 울려 퍼졌죠. 강순옥이 유리창에 얼굴을 바짝 대고 뼛속까지 시린 차가운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최말숙, 네가 내 딸 유진이를 죽이려고 팠던 그 끔찍한 함정이 결국 내 무덤이 된 거야. 최말숙이 유리창을 주먹으로 쾅쾅 내리치며 침을 튀기며 악을 썼어요. 여기서 당장 꺼내줘. 내가 누군지 알아나. 최말숙이야. 강순옥이 최말숙의 비참한 몰골을 벌레 보듯 무시하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김 회장이 지팡이를 짚으며 강순옥의 어깨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면회실을 여유롭게 빠져나갔죠. 최말숙의 처절한 울부짖음만이 텅 빈 면회실 바닥을 빙빙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웅장한 경찰청 중앙계단 앞에 수백 명의 기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며 터지는 가운데 이유진이 단정한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계단 한가운데 당당하게 섰어요. 이유진이 마이크를 두 손으로 꽉 쥐고 수백 개의 카메라 렌즈를 흔들림 없이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끔찍한 시집살이의 피해자이자 악랄한 범죄의 표적이 되었던 제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유진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광장 전체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죠. 저의 전 시어머니 최말숙과 전 남편 박민준은 저에게 30억의 빚을 조작해 씌우고 부패한 경찰과 사채업자를 동원해 제 목숨까지 위협했습니다. 기자들이 앞다투어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이유진의 당당한 폭로를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세상의 모든 억압받는 여성들을 대신해 완벽한 명예 회복을 선언합니다. 이유진이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기자회견을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같은 시각 김 회장의 거대한 정보망이 암흑가로 뻗어나가 흑곰의 배후에 있던 불법 사채,
점조직, 아지트를 샅샅이 뒤집어 엎었습니다. 수백 명의 조폭들이 쇠고랑을 차고 줄줄이 끌려 나오며 거대한 악의 뿌리가 완벽하게 뽑혀나갔죠. 최말숙과 박민준이 세상 밖에서 모녀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물리적이고 재정적인 연결고리가 영원하고 철저하게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재판이 모두 끝난 지 한 달 후 대법원 최종 선고 공판장 안이 사람들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아주 조용했습니다. 나이 지긋한 판사가 두꺼운 판결문을 양손으로 넘기며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피고인 최말숙은 돈을 빼돌리고 사람을 때리도록 시킨 죄가 모두 무겁게 인정됩니다. 판사가 서류를 덮으며 좌중을 향해 큰 소리로 덧붙였어요. 피고인들의 죄질이 아주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판사가 안경을 치켜 올리며 최말숙의 얼굴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최말숙에게 징역 15년의 무거운 벌을 선고합니다. 죄수복을 입은 최말숙이 피고인석에서 벌떡 일어나 두 손을 모아 싹싹 비비며 소리쳤죠. 판사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저 강순옥이라는 여편이가 다 꾸며낸 함정입니다. 최말숙이 주먹으로 가슴을 퍽퍽 치며 계속해서 판사를 향해 악을 썼어요. 판사님, 제가 지역 여성회 회장입니다. 제가 그럴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법정 경위 2명이 최말숙의 양팔을 거칠게 꺾고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최말숙이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아 다리를 버둥거리며 악을 썼죠. 이거 나 당장 내가 누군지 알아나 최말숙이야. 여기서 당장 꺼내줘. 최말숙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굳게 닫힌 법정 문 밖으로 질레질레 끌려나갔어요. 판사가 다시 헛기침을 하고 판결문을 짚으며 박민준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피고인 박민준은 문서를 위조하는 것을 돕고 회사 돈을 훔친 죄로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죄수복을 입은 박민준이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고개를 푹 숙였죠. 판사님, 제발 한 번만 선처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눈이 멀어서 다 잘못했습니다. 판사가 나무망치를 탕탕 3번 내리치며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이미 모든 증거가 명백하게 밝혀졌으니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박민준 역시 은색 수갑을 찬 채로 호송차를 향해 어깨를 늘어뜨리고 힘없이 걸어나갔습니다.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있던 이유진이 박민준의 초라한 뒷모습을 보며 코웃음을 쳤죠. 이유진이 강순옥의 거친 손을 꽉 잡으며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드디어 저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만큼 벌을 제대로 받네요. 강순옥이 이유진의 등을 따뜻하게 토닥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딸, 이제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은 다 끝났어. 2 다리 쭉 뻗고 살자. 이유진이 강순옥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눈물을 글썽였죠. 엄마가 저 살리려고 그 험한 집구석에 들어와서 고생하신 거 평생 잊지 않을게요. 강순옥이 주머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 이유진의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자식 살리는데 그깟 고생이 대수야. 이제 다 털어버리고 앞으로 씩씩하게 살아보자. 며칠 뒤 법원 경매장 밖에서 이유진이 두꺼운 은행 통장과 도장을 가방에 소중하게 챙겨 넣었습니다. 이유진이 통장 겉면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며 강순옥을 향해 밝게 말했죠. 엄마, 최말숙 집 팔린 돈에서 제 위자료를 제일 먼저 몽땅 다 받아냈어요. 강순옥이 통장 안에 찍힌 엄청난 숫자를 들여다보며 주름진 얼굴에 웃음꽃을 피웠어요. 아이고, 우리 딸 그동안 마음고생하고 몸 상한 거 생각하면 이 돈도 턱없이 부족해. 이유진이 강순옥의 팔짱을 꽉 끼며 발걸음을 가볍게 옮겼습니다. 엄마, 이 돈으로 조폭들이 박살냈던 반찬가게 건물을
아예 통째로 매입해버려요. 강순옥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유진의 어깨를 가볍게 툭 쳤죠. 그 다 쓰러져가는 낡은 건물을 비싼 돈 주고 사서 대체 뭘 어쩌려고 그래. 이유진이 두 눈을 반짝이며 허공에 두 팔을 크게 휘저었어요. 거기다 크고 번듯한 대형 한식업체를 차려서 제가 사장님하고 엄마가 총괄 주방장 하시는 거예요. 강순옥이 껄껄 호탕하게 웃으며 이유진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었죠. 우리 유진이가 몹쓸 시댁에서 고생하더니 이제 아주 담대한 큰 사장님이 다 되었네. 이유진이 주먹을 불끈 쥐고 하늘을 향해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제 인생을 짓밟았던 인간들 보란 듯이 제가 얼마나 성공하는지 확실하게 보여줄 거예요. 강순옥이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힘찬 목소리로 맞장구를 쳤죠. 그래, 엄마가 시장통에서 평생 생선 팔던 실력 발휘해서 음식은 기가 막히게 만들어주마. 두 모녀가 밝은 햇살을 받으며 부동산 중개소 문을 당당하게 열고 들어갔어요. 중개소 사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두 사람을 향해 허리를 깊게 굽혔습니다. 사모님들 말씀하신 대로 그 건물 주인이 급하게 판다고 해서 바로 계약서 준비했습니다. 중개소 사장이 안경을 닦으며 이유진의 눈치를 살짝 보았죠. 사장님, 이 건물터가 워낙 좋아서 앞으로 대박이 나실 겁니다. 이유진이 가방에서 도장을 꺼내 계약서에 선명하게 쾅 찍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사장님, 오늘 당장 잔금 다 치를 테니까 소유권 이전 서류 빈틈없이 잘 챙겨주세요. 중개소 사장이 두 손을 비비며 아주 굽신거렸습니다. 네네 사장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구청 가서 일사천리로 다 처리하겠습니다. 중개소 사장이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으며 계약서를 봉투에 담아 건넸죠. 건물 전체를 허물고 다시 지어 성대한 개업식을 하는 날이 밝았어요. 대형 통유리와 깨끗한 현대식 주방을 갖춘 새 건물 앞에 화려한 꽃 화환이 끝도 없이 늘어섰습니다. 김 회장이 고급 검은색 승용차에서 내려 거무스름한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왔죠. 김 회장의 뒤를 따라 그룹 고위 임원들이 줄을 지어 건물 안으로 들어왔어요. 강순옥이 버선발로 쏜살같이 뛰어나가 김 회장의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이렇게 바쁘신데 누추한 개업식까지 직접 와주시고 어쩐 일이십니까? 김 회장이 강순옥의 손을 마주 잡고 위아래로 흔들며 호탕하게 웃었죠. 아지매가 큰 가게를 여는 날인데 제가 당연히 만사 제쳐두고 축하를 하러 와야지요. 김 회장이 뒤에 서 있는 양복 입은 비서에게 손짓을 까딱했어요. 비서가 두꺼운 서류 뭉치와 반짝이는 금색 펜을 이유진 앞에 넓은 테이블 위에 반듯하게 올려놓았습니다. 김 회장이 서류의 맨 뒷장을 펼치며 이유진을 인자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죠. 이유진 사장님, 우리 그룹 전체 행사에 들어가는 음식 10년치 계약서니까 당장 서명하세요. 이유진이 입을 떡 벌리고 두꺼운 계약서와 김 회장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어요. 회장님, 이렇게 엄청난 금액의 대형 계약을 정말 신생업체인 저희한테 다 주시는 겁니까? 김 회장이 계약서 위에 금색 펜을 올려주며 고개를 아주 크게 끄덕였습니다. 아짐의 음식 솜씨 훌륭한 건 제가 옛날 국밥집 시절부터 확실하게 보증하니까 잔말 말고 사인하세요. 이유진이 덜덜 떨리는 양손으로 금색 펜을 쥐고 계약서에 반듯하게 서명을 했죠. 이유진이 펜을 내려놓고 김 회장을 향해 깍듯하게 90도로 허리를 굽혔어요.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모든 목숨을 걸고 최고로 맛있는 음식으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강순옥이 콧등을 시큰거리며 김 회장을 향해 연신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회장님, 저희 모녀 살려주신 것도 모자라
이런 큰 은혜를 베푸시니 평생 다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 회장이 강순옥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리며 호탕한 웃음을 터뜨렸죠. 아지매가 옛날에 제 목숨 살려준 거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돈 많이 버십시오. 화려한 개업식이 모두 끝나고 강순옥이 가게 뒤편 쓰레기 소각장 앞에 홀로 섰어요. 강순옥이 손에 들고 있던 촌스러운 가사도우미 파마 가발과 까만 뿔테 안경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강순옥이 라이터를 켜서 가발에 불을 붙이고 쓰레기통 안으로 가차없이 집어 던졌죠. 시뻘건 불길이 가발을 순식간에 태우며 시커먼 연기를 하늘 위로 훅훅 뿜어냈어요. 강순옥이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쳐다보며 가슴을 아주 활짝 펴고 깊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강순옥이 식모살이의 흔적을 영원히 불태워버리고 온화하고 당당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왔죠. 강순옥이 빳빳하게 다려진 하얀색 총괄 셰프복을 입고 넓은 주방 안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갔어요. 강순옥이 은색 국자를 하늘 높이 치켜들고 주방 직원 수십 명을 향해 우렁차게 소리쳤습니다. 다들 손 깨끗하게 씻고 음식에 머리카락 하나 안 들어가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해.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굽히며 군인들처럼 아주 큰 소리로 대답했죠. 네, 주방장님 지시대로 위생과 맛을 완벽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젊은 막내 요리사가 손을 번쩍 들고 강순옥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주방장님, 오늘 들어온 고기 등급이 최고급 2플러스 맞습니까? 강순옥이 고기 덩어리를 칼끝으로 쿡 찌르며 호탕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가게는 무조건 제일 비싸고 좋은 고기만 손님상에 올린다. 주방 직원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며 즐겁게 환호했죠. 역시 강순옥 주방장님 씀씀이가 장난이 아니십니다. 뼈를 묻겠습니다. 강순옥이 넓은 도마 위에서 싱싱한 야채들을 경쾌한 소리가 나게 탁탁탁 썰며 콧노래를 불렀어요. 주방 안은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맛있는 음식 냄새로 순식간에 가득 차올랐습니다. 밖에서는 이유진이 과거에 주눅 들고 수동적이었던 며느리의 티를 완전히 벗어 던졌죠. 이유진이 몸에 딱 맞는 세련된 파란색 세미 정장을 입고 귀에는 하얀 무선 이어폰을 꽂았어요. 이유진이 두꺼운 결제 서류철을 옆구리에 낀 채 매장 안을 바쁘게 돌아다니며 업무를 지시했습니다. 김대리, 내일 김 회장님 그룹 행사에 나갈 식재료 검수 목록 제 책상 위에 빨리 올려주세요. 김대리가 수첩에 지시사항을 적으며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죠. 네, 사장님, 지시하신 목록은 오늘 퇴근 전까지 완벽하게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이유진이 대형 스크린 앞에서 김 회장 그룹의 임원들을 향해 손짓을 하며 유창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저희 업체는 매일 아침 직송되는 가장 신선한 식재료만 고집하여 품격 있는 한식 코스를 제공합니다. 임원들이 이유진의 철저한 사업 기획 발표를 들으며 감탄하는 박수를 크게 쳤습니다. 이유진 사장님 설명이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고 앞으로 제공될 음식 맛도 정말 기대가 큽니다. 이유진이 임원들을 향해 자신감 넘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깊게 인사를 했죠. 어느 화창하고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주말 아침이 밝았어요. 이유진이 새로 뽑은 반짝이는 최고급 수입 컨버터블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었습니다. 이유진이 조수석 차 문을 다정하게 열어주며 강순옥을 향해 밝게 웃었죠. 엄마, 오늘은 날씨도 너무 좋으니까 저기 바다 보이는 해안도로로 시원하게 드라이브 가요. 강순옥이 커다란 선글라스를 끼고 화려한 스카프를 두른 채 조수석에 올라탔어요. 아이고, 우리 딸이 아주 멋진 차를 태워주니까 엄마가 정말 호강을 제대로 하네.
이유진이 자동차의 지붕을 시원하게 열고 가속 페달을 부드럽게 밟았습니다. 승용차가 엔진 소리를 웅장하게 내며 시원한 바람을 가르고 도로 위를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달렸죠. 같은 시각 칙칙하고 창문 하나 없는 교도소 공장의 무거운 철문이 굳게 닫혀 있었어요.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최말숙이 땀범벅이 된 얼굴로 낡은 재봉틀 기계를 미친 듯이 돌리고 있었습니다. 교도관이 곤봉으로 최말숙의 작업대를 쾅 내리치며 매섭게 호통을 쳤죠. 8, 90번 똑바로 줄 안 맞춰서 박아 당장 처음부터 다시 다 뜯고 다시 해. 최말숙이 바늘에 찔린 손가락을 입으로 빨며 눈물을 질금거리고 억울하게 대답했어요. 교도관님, 저 손가락이 너무 아파서 도저히 기계를 못 돌리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쉬게 해주세요. 교도관이 코웃음을 치며 최말숙의 뒤통수를 서늘하게 쏘아보았습니다. 여기 들어온 이상 꾀부리지 말고 당장 바늘 다시 끼우고 재봉틀이나 돌려. 최말숙이 바닥에 엎드려 교도관의 바지가랑이를 다급하게 붙잡았죠. 교도관님, 제발 저 의무실 좀 보내주세요. 손가락에 감각이 하나도 없어요. 교도관이 구둣발로 최말숙의 손을 툭 걷어차며 아주 싸늘하게 말했어요. 엄살 피우지 말고 당장 일어나서 작업량 다 채워, 안 그러면 오늘 밥은 없다. 최말숙이 퉁퉁 부어오른 손가락으로 바늘을 억지로 잡고 서러운 피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교도소 밖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는 박민준이 코를 찌르는 악취를 맡으며 음식물 쓰레기를 쏟아붓고 있었죠. 박민준의 죄수복에는 더러운 오물이 잔뜩 튀어 있고 얼굴은 새까맣게 타버렸어요. 고참 죄수가 빗자루를 들고 박민준의 정강이를 매몰차게 걷어차며 악을 썼습니다. 야, 이 새끼야, 쓰레기 국물 다 바닥에 흘리잖아. 당장 엎드려서 내 혓바닥으로 다 하차 먹어. 고참 죄수가 음식물 쓰레기통을 뻥 차며 박민준의 머리 위로 시큼한 오물을 쏟아부었죠. 어디서 회사 돈 훔쳐먹던 놈이 들어와서 여기서 뻗대고 있어. 박민준이 두 손을 싹싹 비비며 고참 죄수에게 짐승처럼 덜덜 떨며 애원했어요. 형님,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때리지만 말아주십시오. 싹 다 깨끗하게 치우겠습니다. 박민준이 바닥에 납작 엎드려 쓰레기 국물을 더러운 걸레로 닦으며 짐승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박민준이 높은 교도소 담장 너머 하늘을 쳐다보며 뼈저린 후회의 눈물을 쏟아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감옥 안의 끔찍한 지옥과 완벽하게 대비되듯 해안도로를 달리는 오픈카 안에는 즐거운 웃음꽃이 가득 피었어요. 강순옥이 바람에 펄럭이는 화려한 스카프를 잡고 푸른 바다를 쳐다보며 호탕하게 크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가슴이 뻥 뚫리는 게 정말 세상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네. 이유진이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미리 깎아둔 사과 조각을 집어들었죠. 이유진이 사과 조각을 강순옥의 입가로 다정하게 가져다 주며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저 이젠 하나도 안 무서워요. 엄마가 제 옆에 있으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생겨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강순옥이 사과 조각을 입에 쏙 넣고 아삭아삭 씹으며 고개를 아주 강하게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 유진이는 세상에서 제일 강하고 멋진 사장님인데 당연하지, 엄마가 평생 곁에서 딱 지켜줄게. 눈부신 태양빛이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 위로 은빛 가루처럼 반짝거리며 쏟아져 내렸죠. 이유진이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승용차의 가속 페달을 더욱 힘껏 밟았어요. 지옥 같던 끔찍한 시댁에서 스스로를 구원해낸 강인한 두 모녀의 눈부신 질주가 멈춤 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칼을 스치고 지나가며
모든 상처와 슬픔을 시원하게 멀리 날려버렸죠. 끝이 보이지 않는 뻥 뚫린 해안도로를 따라 오픈카가 쏜살같이 앞으로 치고 나갔어요. 강순옥과 이유진의 거침없는 통쾌한 웃음소리가 하얀 파도 소리와 섞여 아름다운 화음처럼 널리 울려 퍼졌습니다. 세상에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지옥불이라도 뚫고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 아닐까요? 끔찍한 시월드에서 벗어나 서로를 품어하는 모녀가 앞으로는 눈부신 꽃길만 걷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게 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의 하루에도 묵은 체증이 씻겨가는 통쾌함과 따뜻한 평안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고 공감이 가신다면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